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희안입니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 지난 19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내외를 오가며 선을 긋고 적이라 규정하는 모습에 연설의 의미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선행기원 이후 종지, 공자는 군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먼저 몸소 실천한 뒤에 말이 따라오게 하라 가르칩니다. 신뢰받기 위해서는 말의 책임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도 연대를 강조했지만 끝까지 불통이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이번 연설 역시 그 무게를 가늠하게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가치는 휘발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36-1차 울산 여성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별 활동사항과 함께 22년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임산부 상시공정 운영과 관련해 공장별 확보 현황을 공유했고 금속노조 공문에 의거 민주노총 파견 여성할당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고 여성조합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부 홈페이지 내 여성조합원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제17대 사업부위원회 여성분과가 전 공장 공석 없이 모두 채워진 만큼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36-1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및 민주노총 결의대회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금속노조 조직혁신안에 대한 현대차지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미래를 만드는 개혁안인 만큼 실정에 맞는지 면밀히 따지며 입장을 다듬었습니다. 이어 15기 규율위원 입후보자 중 최종 5명의 조합원 동지를 선출했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다 징계를 받은 동지들의 신분보장 심의권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할 동지들을 선발 구성해 23년 투쟁에 조직적인 힘을 실을 준비를 갖췄습니다. 지부 사회연대실은 안현호 지부장과 울산시청을 방문해 신년맞이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새해 덕담으로 시작된 자리는 노, 사, 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현호 지부장은 지부와 회사뿐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조합원 동아리에서도 열띤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짚으며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영향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비용 34억 원과 사회공헌기금 12억 8천만 원으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5일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고 노오키 교육감 49제 시민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동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노오키 교육감. 시민과 지부 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 정신을 기리며 발자취를 기억했습니다. 시민합창단의 공연 및 추도사와 유족 인사로 문을 연 추모제는 고 노오키 교육감을 추억하는 1부 행사와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생전 의지를 마음에 새기며 23년 투쟁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7일 북부소방서에서 교육위원회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프라인 조합원 교육이 재개됨에 따라 유사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동지들은 조합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합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식당 바코드 리딩기가 재개됩니다. 식사 질 개선과 메뉴의 다양화를 꾀하며 도입됐던 바코드 리딩기는 사용의 불편함과 식단 부족,
식사 대기 시간 증가로 조합원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 지난 22년 7월에 중단됐습니다. 9대 집행부는 동시에 노사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10코스 메뉴 증량과 간편식 현장 배달 등 확대 운영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안전 쿠폰 사내 카페 사용 검토, 베이커리 사내 카페 즉시 판매 추진, 주 1회 노사 메뉴 품평회 실시를 통한 식사질 강화 등으로 1월 26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부 후복실은 조합원의 식사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만큼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경영진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물으며 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노동 현장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법안을 오히려 지켜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99건 중 재판으로 넘겨진 것은 단 11건. 낮은 기소율에도 재개는 법이 모호하다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완화하려 하는데요. 법 사수와 함께 실제 중대재해 건수는 줄어들었던 지난 1년. 첫 생일을 넘긴 만큼 더욱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9대 집행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현대차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